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소총 한자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최첨단 항공기 수출국이 되기까지 40년의 기적을 이끈 것은 바로 방산인들이었다. (1970년대) 날로 커지는 북한의 위협 앞에 기술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이끌 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쏟는다. 이 시기의 인력 양성이란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각 지역마다 공업고등학교를 세워 기능공을 양성하고 방산업체 직원들에겐 직업훈련소를 통해 기술을 보급했다.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확충을 위해 1973년 병역 의무 특례 규제에 관한 법을 제정. 일정 기간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방위산업 태동기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2015년. 사회, 경제, 문화, 생활 양식뿐 아니라 국방 환경 역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기술 인력 소요가 급증하고 디지털 전장의 출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군사력의 핵심이 됐다.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산 무기가 해외 각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세계 무기 시장의 히트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70년대) 국방 안보를 위해서 각종 특혜를 받으며 보호 육성됐던 방위 산업이 오늘날 강력한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첨단 방위 산업 기술이 절실한 지금, 이를 책임질 고급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방산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방위 산업은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신무기가 배치되면 전술과 작전이 바뀌게 되고 반대로 국가 안보 정책과 작전의 변화로 새로운 무기 개발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결국 무기 개발 생산부터 안보 정책 결정과 미래 기술 예측까지 담당하는 21세기 방산인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 산업 인력 양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방위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박종재 교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그룹 방위산업 인재개발팀의 김한수 팀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 교수님 이제 방위산업에 이제 종사할 우리 인력들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후에 우리 토론 과정에서 좀 알아보면 될 텐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고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방위산업 교육을 받고 어느 분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함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방위사업 또는 및 방위산업 의 교육을 받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본다면 크게 두 가지 분야죠. 첫째는 방산업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위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와 군 기관 이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업체와 연구소가 하는 기능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력 또 그 분야라고 하면은 무기체계 개발이니까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그 과학 기술 및 그 공학적인 이 분야에 대한 소양이 그 전문적으로 필요하죠. 이게 뭐 기계 공학, 전자공학, 화학, 화공학, 물리, 그다음 뭐 금속 재료 이런 소프트웨어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공학과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그 백그라운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경영 관리 분야의 그 소요도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나 군 사이드에서 보면은 일단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소양, 그다음에 방위 산업 및 방위 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행정 뭐 이런 분야에 대한 그 능력들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크게 그 어떤 과학 공학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정책 그 경영 관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무기 체계와 어떤 행정 그 이런 백그라운드를 볼 때에 그 연구 개발에 필요한 이런 부분은 일반 그 대학교나 뭐 대학원의 그 공과계통 그 개발 그 과학 기술을 그 근거로 하는 그런 학과 출신들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뭐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저기 그동안 제공해 주는 데가 없었는데 최근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학과들이 생겨나서 이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그 나오는 인원들은 이제 정부 기관의 그 방위사업청이라든가 뭐 각 군의 어떤 전력 소요, 무기체계 획득을 다루는 이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업체의 어떤 그 관리, 경영 이런 부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력 양성과 일자리 문제를 서로 떼어놓고는 또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도 그 인력 양성 문제를 좀 일자리 창출 문제로 좀 연결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대개 이제 산업이 좀 성장을 하거나 막 신생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크게 따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방위 산업도 이게 좀 더 이제 그 다른 분야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고 또 새롭게 또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또 동력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가능성 또 성장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항상 지금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서 어떤 전쟁 양상이나 요구되는 기술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네. 지금은 뭐 과거에 산업화 사회에서 지금 정보화 사회로 들어와 있고 점차 이제 고도의 지식 기반을 토대로 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결국은 어떤 신속성, 스피디하면서 또 어떤 통합성, 인티그레이션 이런 쪽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사회로 가고 있죠. 사회 변천에 맞춰서 또 전쟁 양상도 현재는 뭐 정보전, 또 뭐 사이버, 요즘에 사이버 많이 얘기되고 있고, 그러면 정밀 타격전 이런 양상을 갖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어떤 무인 전투 개념, 또 5차원적인 전장으로 돼서 뭐 우주, 사이버 공간, 뭐 이런 게 이제 우주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시스템화돼서 통합적인 동시 통합 전쟁의 이제 양상을 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따른 이제 요구되는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통상 통합을 하려면은 시스템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뭐 시스템 아키텍트들의 역할. 또 요즘에 그 단순한 데이터 처리보다는 빅데이터 처리를 해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트 뭐 이런 그 직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뭐 아울러서 요즘에 이제 그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무기 체계 구매도 점차 국산화 정책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산화 정책을 부합되려면은 그런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 기술 축적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러한 분야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고 아까 서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영 관리 측면이나 또 요즘에 수출입 이런 것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산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언어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도 있어야 되고 또 운용 개념에 대한 컨셉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골고루 갖춰진 어떤 멀티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무인 세계나 한 5차원의 또 다른 어떤 전장의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묘사를 주셨는데 김 팀장님 이런 네. 측면에서는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다양한 좀 더 어떤 이렇게 알찬 그런 인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채용 시장에서 이제 인력을 할 때 인력을 갖다가 이제 모집하고 할 때 뭐 기계라든지 전자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런 기술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 무기체계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 인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사하자마자 다시 재교육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재교육을 좀 필요한데 그 교육기관의 어떤 그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저희들이 판단이고요. 최근에는 뭐 국가인회라든지 뭐 방진회 쪽에서 이제 방산업에 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들 직원의 욕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내 강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좀 시켜서 재교육을 좀 하고 있고 일부는 뭐 산학협력이라든지 뭐 석박사 과정 위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력이 예전 같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좀 화약을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화학공학도들 그런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뭐 정밀 유도무기 체계라든지 무인 체계, 해중 센서 등 다양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기계 전자는 물론이고 전파, 뭐 소프트웨어, 뭐 로봇공학, 뭐 추진, 항법 진짜 너무나 다양한 기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밖에도 기업의 뭐 사회적인 책임 이행과 관련된 그런 인력들, 그 다음에 사이버, 기업 보안 인력들, 다양한 인력들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일자리 수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그 시대의 어떤 산업의 수준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 질문 세 분 모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해서 생겨야 되고요. 기존에 또 만들어진 일자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좀 잘 맞춰 들어가야지만이 이 산업이 부흥하고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은 다들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요. 현재 우리 한국의 이 방위 산업의 수준,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 먼저 서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무기 체계의 그 발전에 따라서 방위 산업도 발전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무기 체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냐? 뭐 당연히 첨단을 지향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이 분야의 뭐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향한 어떤 그 소요 창출은 그 지속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처한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병력이 그 69만, 70만 되는데 국방 개혁을 통해서 이것을 2025년 그 가까운 중기간에 50만 명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원을 감축하게 되면은 그 전투력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장비로서 첨단 장비로서 이것을 그 보충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군의 그 무기체계 첨단 무기체계 소요는 계속 그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그 소요로 이어지는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 발전 추세와 또 앞으로 우리 군이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이 장비 소요가 늘어나야 되는 이 부분을 볼 때에 앞으로 방위 산업에 대한 소요는 계속 증가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더해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출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수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볼 때에 방산에 대한 소요가 창출이 되고 증대되는 추세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인력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소요도 증가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위산업의 현황을 예. 전체 몇 점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뭐 점수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뭐 과학기술 수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냉정하게 보면은 뭐 최고 선진국의 약 80% 정도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세계 한 10위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뭐 그 정도 지금 그 짧은 역사 가운데 그 정도로 따라온 것도 뭐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가속도가 좀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정재 교수님께 또 같은 질문 이제 드릴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 교수께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예.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나 뭐 이런 군의 니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이걸 간과할 수 없죠. 이거를 뭐 방위 산업이 예를 들어서 침체된다 그러면은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위축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산업 자체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데서부터 이제 우리도 기술 축적을 해서 국산화를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를 서로 느낄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이제 어떤 기술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학교 기관의 역할, 또 뭐 위기 상황에 사실 제일 먼저 삭감되면은 교육 예산이 제일 먼저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산은 삭감되더라도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또 제2의 도약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산 자체가 좀 침체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 교수님한테 드렸던 것처럼 몇 점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60점 정도. 아니 80점, 60점이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 김한수 팀장님께 예. 같은 질문 드리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시죠? 사실은 요즘 우수 인력을 이렇게 저희들이 영입하거나 뭐 채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들이 요즘 발전 가능성을,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네. 기업을 선택하는 큰 잣대가 되는데, 사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의 앞날은 맑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국내 시장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저희들이 첨단 제품을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한계, 시장이 좁고 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 주도 신규 개발하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또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노력들이 그렇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즘 채용 시장 관련해서 젊은이들이 방산을 보는 시각이 조금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또 체감하실 텐데요. 그 점수를 좀 평가하면 어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회사만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은 기술 수준은 거의 글로벌 수준으로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만, 최근에 방산업의 어떤 가동률을 보면 제가 언론에서 본데 한 60%가 채 안 되는 걸로, 그걸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 분 이제 모두 이제 긍부정의 또 자세한 또 현장에서 이야기 좀 주셨습니다. 첨단 국가의 주석 방위산업, 오늘은 방위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요, 이제 국가도 있고요. 이것 말고도 이 대학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다양하게 이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방위산업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방위산업 인력은 곧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인력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보다 훨씬 높은 안보 개념은 물론 급변하는 군사 환경에 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 기존 방위산업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역시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대한민국 무기 획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가장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교육 내용은 신입 직원을 위한 직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사 직원뿐 아니라 방산 기업과 각군 관계자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개념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이를 담당할 고급 국방기술 인력 양성이 절실해졌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존 인력에게 고급 기술을 전수하는 것.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부터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자를 대상으로 국방과학기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시작된 과학기술 전문 사관 사업. 보다 체계적으로 국방 연구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부와 국방부가 함께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에서 국방기술에 관심 있는 과학전공 대학생 20명을 과학기술 전문 사관으로 선발.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 수업과 국방 수업을 병행하고 졸업 후에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시키는 제도다. 실제 방산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교육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맡고 있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별로 19개 과목을 개설, 해당 분야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교육센터에서 단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기관에선 방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방산 인력은 국가기관에서만 양성되는 게 아니다. 인문, 공학, 경제,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이 축적된 대학에서도 방위사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2007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하나의 학문으로 묶어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일반 대학원 과정에 국방경영관리, 국방과학기술, 국방획득정책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특히 전자공학이 강한 모 대학의 특성을 살려 미래 무기인 로봇과 무인기 분야 실습 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광운대 방위사업학과의 특징이다. 건국대학교는 산업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방위사업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며 국방정책 전문가 양성과 학문적 탐구 수행에 힘쓰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위사업.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발맞춰 방위사업학과 역시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네, 이제 VCR에서 지금 잘 봤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하고 이제 서 교수님 두 분 다 이제 광운대학교, 건국대학교 이제 방위사업학과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자, 어떤 것들을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 이번에 서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국방 획득과 방위 사업 수행 체계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또 무기 체계, 그다음에 국방 정책,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제들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는데 방위사업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일단 방위사업청이나 또 군의 전력 획득에 관계되는 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은 좋은 자질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방산업체의 사업 관리 이런 분야에도 유능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꼭 해당 분야에 직접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군에서 또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방산업체 마찬가지 근무를 하려면은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군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 군사력 건설과 군사력 운영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때에 군사력 건설의 거의 상당 대부분의 비중이 방위사업 국방 획득 분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된 분야에 직접 근무하기 위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국방 정책이라든가 군사 전략이라든가 수립할 때 제대로 수립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구성을 보면은 뭐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현역 그 초급 장교들도 많이 있고 또 방산 업체에서 오신 분도 또 민간인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 상당 부분은 이제 이런 그 획득이나 방위 사업 분야에 근무하기를 희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런 그 장기적인 안목과 폭넓은 그런 식견을 갖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야에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넓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우리 서 교수님 우리 건국대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광운대가 좀 다르거나 혹시 보충하실 부분이 있나요? 광운대도 방위사업학과도 건국대하고 뭐 교육 방식이나 뭐 토요일 전일제 교육을 하고 뭐 이러는 것은 뭐 대동소이하고요. 광운대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전자공학이나 전자물리학 쪽, 또 로봇 쪽, 뭐 로봇 제어과 뭐 이런 데가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첨단 무기 체계와 관련된 뭐 전자 장비 분야에 대한 뭐 시스템 공학론이라든가 또 이런 분야에 좀 많이 보강을 했고요. 요즘에 그 빅데이터 부분, 그래서 국방 경영 정보 학부를 좀 끌어들여서 빅데이터 쪽을 좀 분석하고 발전시키는데 좀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과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는 대부분이 이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뭐 군 관련 기관이나 방산업체나 또 일부 풀타임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경험과 직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이런 연구를 기피함으로써 어떤 논리성이나 창의성을 좀 개발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사회 발전이 계속되는 데서 좀 미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이 지금 학과에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얘기도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김 팀장님, 이제 양쪽에서 지금 학과에 지금 그 충원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방산업체에 이제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우리 앞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ADD나 국방부에서도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제 열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면 혹시 이런 그 재교육이나 이런 직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고 오면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ADD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있는 박사님을 초청해서 과정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직무 능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신입 사원들 재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특히 대학과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저희들이 통상 인력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경영 일반, 그다음에 생산 품질 분야, 그다음에 연구개발 분야. 저희들이 사실 연구개발 분야에 거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역량을 육성하는 데 많이 집중을 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학과 관련된 뭐 획득이라든지 정책, 그다음에 원가 체계 뭐 이런 분야에서도 앞으로는 대학과도 많은 재교육 어떤 그런 교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방위 산업에 있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대학이나 이제 ADD에서 이미 이제 여기에 관련된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많은 이제 혹자들이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기를 뭐 경찰학교나 아니면 세무학교처럼 이렇게 좀 한 군데만 좀 해놓거나 아니면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게 있으면 됐지 이 방위산업 관련돼서 일반 대학에서도 이렇게 이 교육의 영역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 박 교수님이 좀 말씀 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가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대상과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학위를 주는 그런 수준도 다르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ADD나 방사청 또 뭐 국방부 교육 이런 거는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직무 교육
그 수준이라고 볼 수 될 것 같고요. 국방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관리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현역이나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분이 파견을 가서 완전히 풀타임 학생으로서 석박사 과정을 주간 석박사 과정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야간에 일부 석사 과정을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기술 쪽보다는 어떤 관리 측면에서 주안을 둔 어떤 교육 내용, 야간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른데요. 제가 보기엔 저희 광운대나 건국대 같은 일반 대학교에서의 방위사업학과는 물론 국방 도메인에 대한 기반을 두고 시작을 했지만은 그 각 민간 다른 학과의 어떤 민간의 어떤 다양한 민간 기술을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학과 간 그 협동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과들이 같이 협동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좀 국방 분야에 접목시켜서 좀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좀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방 전문 기관에서 하는 거,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조금 자체적인 직무 교육의 수준이라면 여기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더 학위 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게 민간 기술과 접목해서 연구하는 이런 것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굉장히 또 큰 차이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도요. 이제 파견과 위탁 교육을 가면 이제 어떤 그 근무를 이제 근무지를 떠나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파견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틈틈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과 후에 틈틈이 자기 교육을 해서 학위도 받고 이런 또 학생들의 니즈가 또 있습니다. 예. 그걸 또 충족시키고 있고요. 예. 서 교수님은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발전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는 분명히 있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말은 앞으로 이제 그런 교육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 기관에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획득 대학이나 어떤 대학 수준의 그런 규모의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정부 기관이 자꾸 이렇게 비대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증가가 돼야 되고 정부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만만치 않는 그런 부분인데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획득 인력이 엄청나게 수만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정부기관에서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인력이 불과 1,000몇백 명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전문 교육기관이 대학 같은 데서 맡아서 하는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획득 분야의 발전 현황 모습을 보면은 이 정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방위 사업 수행 체계, 획득 체계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어쨌든 간에 쭉 발전이 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발전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획득 체계나 비리나 이런 것은 별개 문제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방위 산업도 규모는 작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반이 탄탄하게 잡혀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획득 체계적인 그런 부분은 돼 있고 방위 산업의 어떤 기반도 돼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잘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좀 규모의 경계성이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전문 소양을 갖춘 그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정부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이 직무교육의 성격과 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그 교육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제 간의 융합, 요즘은 뭐 학문이 그 하나의 분야만 뭐 깊게 판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제 간의 그 융합과 다양하게 연계되는 그런 그 공부가 중요한데, 예. 대학교, 민간 대학교 같은 이런 데서 그런 기회가 훨씬 더 풍부하다. 학과 간의 협동이라든가 융합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방위사라는 것이 워낙 종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뭐 학교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민간 부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분 교수님 이제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국가 주도의 어떤 교육기관 자체가 이 방위산업의 어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민간 영역을 좀 확대를 해서 좀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길러내야 된다는 것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기업의 입장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의 유일한 고객, 수요가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방산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국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수정되고 요구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렵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대학의 이제 이런 방위사업학과 이런 부분에서 그 양쪽의 정부와 방산업체의 의견들을 듣고 또 학술적인 접근들, 또 해결에 대한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에서 어떤 모색을 좀 시도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 팀장님 어떻게 좀 체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산업체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고 네.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을 위해서도 사실은 방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학술적인 대안이라든지 뭐 그런 학계의 다양한, 그다음에 풍부한 학계의 인프라가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산업의 전문화 계열화를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완전한 경쟁 체제가 방산업에 적합한 것인지라든지 어떤 그런 많은 더 고민들, 뭐 연구할 분야들도 많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김 팀장님께서 이제 업체에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죠. 전문화 계열화 폐지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과다된 어떤 그런 경쟁들, 중복 경쟁, 또 원가 어떤 계산하는 문제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좀 다루기로 하겠고요. 이번엔 좀 대학교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 방위사업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조사해 보게 되면은 뭐 경제 경력, 또 어떤 공학, 또 무역,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데, 이게 정말 이 방위사업과 한 과에서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수준인지, 이게 오히려 한 단과대학 수준에 있어서의 이 포괄적이고 다양한 건 아닌지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공으로 묶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발전적인 시각에서 두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지도하시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먼저 소 교수님 말씀 좀 주시죠. 예, 방위산업은 그 종합학문 분야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학이다 하면은 그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분야가 뭐 화학, 생물, 지질, 기후, 식물, 동물, 이게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러 분야에서 그 환경에 관련된 특정적인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그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그 환경학. 마찬가지 뭐 원자력 학문이다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물리, 수학, 화학, 안 걸쳐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은 그런 부분을 다 원자력이라는 그런 특징적인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다 종합하고 추려내고 해서 하나의 학문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체계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게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듯이 이
이 방위 산업과 방위 사업 분야에 요구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공학적인 베이스와 또 경영 관리적인 정책적인 그런 여러 가지 베이스를 방위 산업과 방위 사업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추출하고 연계시켜서 하나의 학문 체계를 정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포괄적인 범주 내에서 이 방위 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주시는데요. 박준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뭐 학교 내에서 우리 학과의 과목 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목 수가 많냐라는 챌린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학교 본부에다가 또 설득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우리 서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방위 산업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및 미래 전장에 대한 분석, 또 그다음에 그런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ow to fight. 여기서 무기 체계를 어떻게 운용할 거냐.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면은 개발 프로세스는 또 어떻고, 이걸 어떻게 시험 평가를 해서 또 실제 배치됐을 때 어떻게 운용 유지를 하느냐. 이것까지 전체 사이클에서 배우고자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광범위한 분야의 과목을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하면서 또 그 과목 중에서 어떤 거는 없어지는 과목도 있고 또 새로운 신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 생기는 기술과 관련된 과목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석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은 그냥 직무 차원이 아니고 어떤 학문적 깊이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여기 학생들도 나름대로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석박사 과정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자기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이론적 체계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논리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느냐. 이런 데 이제 목표를 두고 해서 학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그거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초이스해서 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뭐 그래서 또 그러한 학문적 깊이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든 혹은 뭐 다른 이 방위 산업 관련돼서 교육기관이든 간에요. 이 준비된 인재를 좀 양성해야 되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 방산업 업체하고 이 교육기관 간의 이제 소통 문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맞춤형 교육까지도 있을 만큼이 되고 있는데요. 김한수 팀장께서 볼 때는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 정말 이 맞춤형 이런 교육들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재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 들어왔었을 때 뭔가 좀 나아지는 이런 어떤 효과나 효율의 면에 있어서 좀 측정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상은 좀 어떻습니까? 흔히 교육을 콩나물 시루라고 이렇게 콩나물 시루 물붓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계속 자라는 것 같은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어떤 깊이 있는 학술적인 분야까지는 사실은 대학이 조금은 재교육의 어떤 장으로서 책임을 지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업체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특히 연구과제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신입사원 채용 때 방산업을 전문적으로 랩이라든지 학과 그런 게 좀 타켓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접근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인재 영입, 뭐 그런 정도, 요 정도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발전적으로 무기 체계, 뭐 향후 무기 체계라든지 미래 전장의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학술 대회라든지 물론 일부 업체, 그다음에 정부기관, 학계 공동으로 주관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을 학계와 그다음에 업체 간에 서로 좀 이렇게 모색하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예. 따로 또 같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은 하지만 산학연이나 이렇게 어떤 컨소시엄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꿔나가는
거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이 발전해야 되고요. 또 방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해서 발굴시키는데 교육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한수 팀장님이 산업 현장에서 또 우리 두 분 교수님은 교육의 현장에서 지금 이제 충실하게 지금 임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나 우리 국민들에게 이 방위 산업의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당부하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재 교수님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뭐 개인적으로 뭐 사회 뭐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 예, 참 그 어려운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 현장에 맞는 인재를 현장에 보내주려면은 미리 거기에 대한 그 적응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 그 학과에서 배출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과연 그 어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책에 없는 어떤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데 목표를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수업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학생들 중에는 이제 사업관리기관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기업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 현역 군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슈를 놓고 자유 토론하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각자의 입장이 다른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조직의 역할과 생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제품은 어떤 다양함을 통합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상대를 모르고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고착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학문의 전당에서는 진짜 순수한 시각에서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자유 토론을 막 하다 보면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서로 합일점을 이루는 말 그대로 이제 통합이 되는 겁니다. 사고의 통합이 돼줘야 제품도 양질의 통합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진짜 인재 양성의 포커스는 서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그거를 조직의 목표,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제때 통상 뭐 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산 제품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적시 안 해줘서 한 게 많습니다. 각자 입장이 달라요. 뭐 기업은 기업대로 무리한 요구사항이다. 또 현역 소요군에서는 가장 좋고 가장 최신의 것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사업관리기관에서는 그 돈 가지고 업체에서 무조건 해. 뭐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서로 이해하면서 통합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서우덕 교수께서. 예. 국방 획득과 방위 사업 이 부분은 이미 정부기관의 획득 체계는 정착이 됐다. 방위 산업 부분의 생산 기반도 개발 생산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 부분이 가장 갖추어지지 않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와 업체와 학교의 전문 교육기관이 정립된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교육 부분은 결국은 방위산업에 근무하는 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주는 이 부분을 대학은 대학이 감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방산, 획득, 또 무기체계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대학의 기능이 원래 뭐 교육과 연구니까 이 두 분야를 감당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방위사업청의 사실 개청 목표도 전문성, 효율성, 투명성, 방산 경쟁력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 방향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캐치프레이즈만 내걸어놓고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꾸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 방위사업학 이 부분은 초창기입니다. 학문적인 체계가 아직 뭐 원숙하게 정립된 상태는 아니고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런 그 부분하고 또 현장 지식 소요를 결부시켜서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다듬어 가는데 지금 최선을 저희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체계가 구축이 되면은 그야말로 뭐 방위 그 정부기관이나 또는 업체가 원하는 그러한 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김한수 팀장께서. 네, 지금 인재 양성과 방위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인재 양성을 해야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면 인재 양성이 되는 것이냐.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후자입니다. 국가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가 방위 산업을 정말 매력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자연스럽게 인재 양성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따뜻한 지지, 저희들은 사명감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따뜻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히 많은 사기 진작, 그 다음에 새로운 우수한 인력들이 이 방위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곧 100년을 앞에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방위산업의 100년, 나아가 국가의 안보, 국가의 발전의 미래도 모두 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